네, 이제 비전 발표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전 대회는 후보별로 30초 소개 영상이 먼저 상영된 후 9분씩 자유 형식의 비전 발표가 진행됩니다. 후보자분들은 영상이 나가는 30초 사이에 무대로 올라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발표가 시작되면 9분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9분이 다 흐르고 나면 연설 종료와 함께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무대 앞에 커다란 타이머가 있는데요. 9분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현장에 많은 분들을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재 유튜브 국민의힘 TV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유정복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단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전국 최연소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3선 국회의원, 2번의 장관을 거쳐 멀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지도자. 인천은 전국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1위, 출생아 수 증가율 압도적 1위 도시가 됐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전무후무한 지도자 유정복이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통령 완전정복 유정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 유정복이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가짜와 진짜를 가리는 진실 찾기 게임입니다. 가짜에 속으면 쪽박 차는 것이고 진짜를 찾으면 대박 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유정복은 미상장 폭등주입니다. 유니콘 정치인 유정복이 바로 진짜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특별공화국에 있습니다.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평양도 특별시했다가 지금 직할시입니다. 베이징도 직할시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도, 특별시, 특례시, 정말 특별공화국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특별법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법이 보장하고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무법화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사유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국정 혼란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개헌 전문부터 부치까지 이미 안을 만들어서 공표한 최초의 정치인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유정복입니다. 제가 개헌 대통령과 함께 개혁 대통령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틀을 확 바꿔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의회가 어떻습니까? 국회가 다수당의 의석을 앞세워서 독재 폭거를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는 전국 불안정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선거제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조정하고 또 양원제를 실시해서 이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을 제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회와 수도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도 이전을 하려면 지난번에 세종시 즉 수도 이전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헌법 개정안에 수도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고 뒀습니다. 법률을 개정하면 그 다음 단계로 대통령실이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부처에 2개 부처 장관을 했습니다만 이 중앙정부도
혁신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교육부에서 수능시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학 입시 자율로 맡겨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부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데 혁신적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보조금, 교부세, 그리고 조직인사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미래전략부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해체 수준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야만이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체와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노사분규가 있고 시장, 현장에선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 기본법이 제정돼야 됩니다. 바로 이 경제헌법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반시장, 반기업, 반성장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정한 시장경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이 권력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아니 일반 사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늘상 안 지켜도 아무런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통과한 적 있습니까? 사법부에서 633 공직선거법 위반자를 6개월, 3개월 처리합니까? 바로 이렇게 명백하게 법을 지키지 않아서 전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일명 정치중대재해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는 길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유정복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 문제다. 이미 얘기하고 인천에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출생률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게지만 제가 모두징병제를 얘기합니다. 1년에 작년에 24만 명 태어났는데 20만 명 가야 될 군대 자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양성 징병제라고 하지만 저는 모두 징병제를 했습니다. 이제 남녀 구분 없이 군대 가는 그런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순리적으로 우선 모병제와 즉 징병제가 혼합 형태로 가고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되는 비전 투표과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천원주택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하루 1,000원, 월 3만 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하는 제공하는 주택 이로 인해서 인천의 인구 증가율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이 놀라지 마십시오. 36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천시 15조 예산의 0.02%로 바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머리 정책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10만 청년을 해외에 내보내서 대한민국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우선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천하일꾼 유정복이 하겠습니다. 저는 윤보 명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참 유념해야 됩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을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내드리고 이제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 명태의 정신으로 해야만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하고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군수구청장, 시장부터 해서 또 국회의원, 장관, 인천시장에 이르기까지 비교 불가능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일을 하면서 숱한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늘 의혹, 비리 쌓여 있습니다. 이거 깨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보다 저는 도덕성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의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그리고 각종 비리, 막말, 거짓말 이런 부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저 유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정복 유정복이 정답이다. 불량품 후보를 이기고 최상품 후보를 내세워야만 이깁니다. 가짜 후보를 이길 진짜 후보 유정복입니다. 능력과 도덕성, 통합의 리더 유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은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실패해야 됩니다. 일하는 자들이 대우받고 부자 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가짜 정치꾼 퇴출시키고 진짜 정치꾼 뽑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밋밋한 경선보다는 질 것인가 뜻밖의 승리로 극적인 승리를 하는 감동의 선거를 치를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복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외우지 못해서 바빴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성취와 번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승만 시대는 건국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시대는 조국 근대화 시대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시대는 민주화 시대였습니다. 저 홍준표의 새로운 나라는 바로 선진대국 시대입니다. 선진대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선진화되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선진국의 목표를 이루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육공체제를 벗어나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꾼다는 문자 그대로 제조산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선진대국으로 가는 길은 먼저 헌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4년 중임제와 선출직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국회는 양원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하의 또 다른 과제는 국민 통합입니다. 좌우 남북 영원한 갈등의 바탕을 둔 진영 대결은 우리 국민을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선진대국은 국민 통합의 토대 위에서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배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홍준표 정부는 미래 전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처는 13개에서 14개 정도로 통폐합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에 규제 배제 특별구역도 설치하겠습니다. 남북 핵균형과 무장평화,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승 실용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나토식 핵공유와 나아가서 남북 핵균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북 핵균형과 무장평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 문화 부분은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흉악범 사형집행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수월성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1공형 다민형 방송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GDP가 늘어나는 만큼 복지를 늘리는 성장 비례복지 제도를 채택하고
서민의 일자리와 함께 일어설 기회를 주는 생산적 복지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택일의 선거로 국민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파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마 성남시장 때 차베스를 배우자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남미 최빈국이 된 베네수엘라는 무상복지의 천국입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엔비디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주식을 공짜로 주겠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비투성이 나라가 됩니다. 반대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입니다. 비양심과 폐륜으로 얼룩진 나라. 이거는 어제 내가 오마이뉴스 기자 답변을 하면서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참 오랫도록 기다렸는데 어제 마침 오마이뉴스 기자가 묻길래 내 답변을 좀 했습니다. 폐륜, 비양심, 이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전과자의 나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이게 바로 이재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선진대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과 사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과 그리고 잘 준비한 홍준표가 만드는 세상, 국민들에게 업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후보님들은 빅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스몰4라고 그랬어요. 근데 스몰4가 경선이 끝나면 빅1이 됩니다. 아마 경선 끝나는 순간 이재명 후보와 아마 그 오차범위내 박빙 구도로 들어갈 겁니다. 단기 선거는 해본 사람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대선처럼 경선 6개월 하고 본선 4개월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경선과 본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60일의 짧은 선거입니다. 이젠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원과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면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그런 프레임으로 선거할 생각이 없습니다.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국민들에게 양자를 대비시켜서 과연 국민들이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중앙정치를 비운 지 3년이 됐는데 올라온 지 한 5일 만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봅니다. 홍준표가 맨 앞에 서서 홍준표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 그것으로 이번 대선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출마한 모든 우리 당 후보님들 그리고 밖에 있는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다른 당 출신들 그리고 우리 당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모두 모아서 원팀으로 똘똘 뭉치고 반 이재명 전과자의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빅텐트를 만들어서 홍준표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조금 정돈하고요. 네. 다음은 김문수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국정을 함께 책임졌던 국무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 김문수,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는 한때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소련과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섬기겠다는 꿈을 품고 우리 당에 입당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싸워왔습니다. 제 꿈은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10가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친북, 반미, 반기업,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방안보를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핵연료 재처리 처리 기술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서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가 많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약자의 권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노동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수출 5대 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정부와 민간이 온 국민이 원팀을 꾸려서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넷째, 낙후하고 있는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지방의 인허가권을 확대하고 지방 재정을 강화해서 활력 넘치는 지방을 만들겠습니다. 광역 경제권별로 신성장 혁신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도권의 GTX를 지방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 교육 혁신으로 미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대학가의 청년 주택
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15만 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일곱째, 아이 낳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보육,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약자가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김문수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위기 가정을 무한 돌봄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홉째, 문화와 관광으로 국민이 즐거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화 강국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서 국내 관광객 2,5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열 번째, 국민과 소통하는 낮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적으로 대화하는 여야 당정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세계 1위 규모의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GTX를 제가 설계하고 건설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왔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이 나라를 망칩니다. 저는 결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더욱 행복하게 바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 새롭게 나아갑시다. 저 김문수가 위대한 대한민국 활기찬 경제,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뜁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미디어데이에서는 후보님들의 인간적인 면을 살짝 저희가 볼 수 있었다면 오늘 비전대회에서는 준비된 이런 정책을 들으니까 더 가슴이 벅차는데요. 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왜 안철수여야 할까요?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안철수뿐입니다. 더 강한, 더 안전한, 더 바른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공약. 우리 당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번영의 길을 갈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추락할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열풍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혁신과 도전으로 다시 도약할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할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강한 나라, 더 바른 나라, 더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통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혐의자로 아직도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면 대통령이 된다면 무책임한 퍼주기를 남발해서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과도한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이 판치는 전체주의 체제, 독재 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도덕성을 갖춘 사람, 진영을 넘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 사람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IT 창업가 및 경영자로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유일한 현역 정치인입니다. 또한 과거지향적인 법률가보다 미래지향적인 경제인, 과학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을 압도할 자신이 있으며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왜 안철수여야 하는지 3가지로 콕 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뿐입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승리합니다. 중도층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후보, 흠결 없는 깨끗한 후보, 기업도 일구어 본 경제를 아는 후보여야 합니다. 중도층, 수도권, 2030의 지지가 가장 강한 저 안철수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깨끗한 안철수를 내세우면 이재명이 만들 암울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 저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현장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주력 산업을 발전시키고 의료개혁 완수하고 과학기술 이해하며 기업가 정신으로 진짜 성장을 만들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는 의사, IT 전문가, 창업자, 경영자, 교수, 그리고 정치인으로 현장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기업을 만들고 직원들 월급 주고 IMF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지방사립대, 과기부 산하 국립대, 그리고 교육부 산하 국립대 교수를 모두 거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복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도 일할 줄 알고 일해본 저 안철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저는 인수위 없이 임기 첫날부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번 대통령은 인수위도 꾸리지 못하고 임기 첫날부터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맡아 110대 국정과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인수위 없이 대통령 당선 다음 날부터 국정을 이끌 사람 바로 저 안철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표 공약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약들은 더 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입니다. 첫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의 5대 미래 초격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대한민국을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분열과 혼란,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셋째,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공공개혁의 5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지방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10대 경제 강국에 걸맞은 안심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국토 이용 마스터 플랜을 세워 무분별한 퍼주기 나눠주기가 아닌 진정한 지방 발전 시대, 지방 정부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찾는 복지가 아닌 자동으로 정부가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적 위상 높이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핵심입니다. 한미 핵공유 협정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펜실베니아 대학 동문인 제가 앞장서서 팔을 걷고 그 일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과 실력 있는, 그래서 중도의 지지를 받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불법, 비리 세력, 무능한 인기 영합주의 세력에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빚내서 퍼주기, 나눠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2배로 불려주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공정한 경쟁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이재명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보수를 다시 세워 일으키겠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세계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의힘 4분의 후보들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5번째 순서입니다. 양향자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 산업 대통령이 될 양양자입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반도체. 트럼프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겠습니까? 양도체. 그 양도체가 양양자인데 좌우를 통하게 하고 세대를 통하게 하고 지역을 통하게 하고 모두를 통하게 할 수 있는 양양자입니다. 오늘 저는 본선 승리 비전과 국가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3일 뉴스
속보를 상상합시다. 과연 누가 본선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크게 얘기하셔죠. 누굽니까? 여기 계시는 7분의 후보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량과 국정 운영의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7분이 하는 것은 정권 연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면 신정권 창출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신정권 창출에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영양자는 모두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유일하게 우리 둘이 50대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소신과 강단 존경합니다. 저요, 검수완박으로 저를 장례 지냈습니다. 오상합니다. 저 죽었습니다. 양양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사라지셨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이 자꾸 서민 대통령 하십니다. 서민 대통령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사남 인력 키우려고 낮에는 병원 화장실 청소하고 밤에는 샌베 공장에 다녔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샌베 과자가 제일 싫습니다. 샌베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하시면 이제 샌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님, 과학기술 정책 얘기했는데 저는 30년 2개월 동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2차 전지, 그 모든 것이 실리콘 베이스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속에 저는 아예 들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가장 존경하는 여성 후보님, 여성 대표성은 저보다 훨씬 있으십니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님이 안 계셔도 제가 여성 대표성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일머리 얘기하셨습니다. 일하면 양양자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겨야겠습니다. 7분의 후보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겨야겠습니다. 신정권 창출, 뉴 보수의 길을 양양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이래가지고는 신정권 창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왔겠습니까? 넘겨주세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7분의 후보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표, 기업인표, 직장인표, 여성표, 과학기술인표 다 좋습니다. 호남표 있습니까? 호남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여러분? 저 민주당에 영입될 때 호남 여성 기업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정권 창출해놨더니 5년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안 됩니다. 보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침몰합니다. 저는 그래서 죽음의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첨단 산업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존엄한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국정 최우선 순위에 과학기술 첨단 산업을 두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자고 21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법안을 냈습니다. 폐기됐습니다. 국가 R&D 및 첨단 산업 지원 확대, R&D 예산 삭감, 저 쓴소리 하겠습니다. 삭감 왜 했습니까? 저는 3년 내로 100조 슈퍼기업 5개를 만들 자신 있습니다. AI 기업 이름은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스타트업에서 대선 출정식을 했습니다. 적어도
3년 내로 미국의 챗GPT, 중국의 딥식, 그것을 넘은 초지능 AI가 나옵니다. 100조 기업 자신 있습니다. 3년 내에 세계 1위의 AI 기업을 창출해서 1위를 만들겠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양양자는 한다면 합니다. 국가대표급 산업기업 지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총이 365조, TSMC가 1,500조, MS가 4,400조, 애플이 4,500조, 그리고 엔비디아가 3,600조. 그 조그만 ASML이 560조가 됩니다. SK 하이닉스 126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00조 기업 2개 있습니다. 앞으로 3개만 더 만들면 국민이 잘 사는 부민강국 됩니다. 전국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겠습니다. 3단계로 선택과 집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보고 계시죠? 제가 전국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시면 저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재, AI 수학인재 100만 명 양성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운동해서 딴 메달에는 병역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올림피아드에서 메달 딴 사람들 과연 인정합니까? 과학기술인들 영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730만 디아스포라 중에 9살부터 24살이 200만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으로 끌어오겠습니다. 현재의 저의 직함은 K 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상임 대표입니다. 국민소득 10만 불 시대 할 수 있습니다. 양양자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잘 살면서도 강한 나라, 부민 강국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국민의힘, 제가 밖에서 봤지만 실력 있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양양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음, 푸르른 6월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눈부신 영광, 이 양양자가 꼭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정권 연장, 양양자가 하면 신정권 창출, 기억하십시오. 매기 양양자, 양도체 양양자, 트럼프. 저는 이재명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 감사합니다. 네, 양양자 후보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후보님들의 발표를 들으니까요, 국민의힘 후보님들에게는 감동이 있고요, 또 능력이 있고 또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나경원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수괴범 아닙니까? 이 위태로운 체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 퍼스트, 국민 퍼스트의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다시 조기 대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 하고 민생과 국익을 살리려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끝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막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 체제 전쟁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전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방첩사까지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계엄이라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178번의 조기 퇴진 집회, 30번의 줄 탄핵 시도, 국정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통령 발목 잡고 우리 당은 대통령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이념을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싸운 길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념 철진한 유물이 아닙니다. 이념은 밥입니다. 이념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얼마 전에 이런 보고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유력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낮출 것이라고,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반시장적, 반헌법적 경제정책을 쓴다면 대한민국은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로 당당히 싸웁시다. 중도 신용 좌파연하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치 싹 갈아엎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나쁜 것 제왕적 의회 독재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되면 직무정지되는 것도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2019년 원내대표 시절에 제가 패스트트랙 앞에서 싸웠던 괴물 공수처,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선관위 개혁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치를 정치답게, 국정을 국정답게 돌려놓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멈춰버렸습니다.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혁, 징벌적 상속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145 프로젝트 제안합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잠재적 성장률 1% 상승, 소득 4만 불 시대, 그리고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G5 경제 강국 만들겠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 초격차 기술 확보는 바로 사람과 돈입니다. 100조 미래 성장 펀드로 우주, 바이오, 반도체, AI 기술 만들겠습니다. 한국판 천인계획으로 인재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1호 업무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K-헝거리 저출산 정책 모델 만들겠습니다. 자국민 퍼스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천국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 천국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제로 육아 간병인 99만 원 시대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도 경제도 모두 외교로 풀어야 합니다. 여기 나온 후보 중에서 그래도 트럼프랑 통할 것 같은 사람 나경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경원 종전선언 2번이나 막아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미국과 협의해서 북핵 폐기를 위한 핵무장, 핵주권 확보 1년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관세 전쟁 트럼프와 단호히談判 짓겠습니다. 중국의 서해 공정 단호히 막아내고 영토 주권 지키겠습니다.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이재명을 뽑자니 공포의 일당 독재가 걱정되고, 국민의힘을 뽑자니 또다시 국정마비가 걱정됩니다. 정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싸워본 사람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권력 근거 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 나경원 5선의 압도적 정치력으로 민주당과 싸울 건 싸우고 받을 건 받아내겠습니다. 23년 정치 여정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대통령을 향한 준비의 여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지역에서 5번 당선되며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민심을 읽어왔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치, 압도적 정치력과 그리고 압도적 정치력과 확실한 외교력이 필요한 지금,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 나경원이 이제 자유와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익 퍼스트, 국민 퍼스트,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당 우리 국민의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다음은 이철우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말하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하. 그 값진 역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박정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 대통령 경선하는데 맞나 이거? 근데 학술대회다 이거. 대통령이 다 해야 됩니다. 만기칠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일을 하는 거지.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 이게. 제발 그런 대통령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학술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영국과 한국이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22만이고 24만. 우리 조선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영국 국민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몽골은 120만이었어요. 120만. 군인이 20만입니다. 5천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300만이었는데 늘 도망갔어요. 몽골이 6번 쳐달았어요. 1231년, 1259년까지 6번. 임금이 어디 도망갑니다. 강화도 도망갔다 우리 역사에 써놨어요. 이 말이 됩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북한하고 남한, 왜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우리는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저는 공산주의 갖고 체제를 어떻게 채택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체제 하에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 국민들을 설득하고 다그치가 나갔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독재자라고 써놨어요. 이승만도 독재자. 우리는 지도자를 모릅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이기나 저나 그거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이 설득당합니다. 국민이 신뢰를 합니다. 걸마하는 것 같으면 되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좋은 음식 갖다 놓으면 서로 사 먹습니다. 좋은 상품 내면 서로 사 먹습니다. 이철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상장, 우량주 내놓기만 내놓으면 대박 납니다. 또 신무기로 무장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장되어 있나? 네 조용하니 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느냐? 조용하더니. 그래서 내가 자유우파 종갓집 종서로서 지켜보니까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연성사상전 들어봤잖아요. 광우병, 사드, 세월호, 이번 내란몰이, 이게 또 사상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까지 그 말려들어서 탄핵에 찬성을 하고 하는 거예요. 탄핵 찬성해놓고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5대3이니 뭐 4대4니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말려들으면 안 된다.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제가 수학선생 5년 하고 국가정보원에서 20년 있었고 국회 3선 할 때 국회 정보위원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국가안보에 매진한 실력자입니다. 또 도지사 2번 하면서 경북의 정책이 우리나라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저출생과 전쟁, 농업 대전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은 모두가 인정해서 이름만 대하는 거 아는 분들이 네가 대통령감이다, 대통령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과감하게 나갔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체제 정비입니다. 체제. 나라 헌법 바꿔야 됩니다. 국회가 일당 독재 이렇게 하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3번 해도 가맹 예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독재 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양원제 해야 됩니다. 양원제. 그래서 상하 양원이,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소, 중, 대선거를 해서 여러 당에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책임 총리제 권한 넘겨주고 지방의 권한을 넘겨줘야 됩니다. 지방분권. 그래서 헌법 체제를 바꾸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반국가 세력을 척을 살리는 방첩척을 강화해야 됩니다. 나라가 흔들리는데 어디에 압력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눈 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대개조.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로 한계에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났습니다. 지방을 충청도, 전라도, 부울경, TK 4개 권역에서 500만 이상 도시 만들어서 거기에 수도권과 똑같은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교통 똑같이 해서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 거기서 공부하고 그게 취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로 유목민이 유목민.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래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도 애도 못 놓습니다. 집 준다고 애 놓는 거 아닙니다. 돈 준다고 애 놓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핍박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그래서 유목민에서 정주문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대한민국 산이 63%입니다. 우리 국토에. 전 세계의 산은 30%예요. 우리는 70%에서 63% 바뀌었습니다만은 63%가 소득이 얼마냐? 1%입니다. 1%. 이번에 산에 불나가지고 얼마나 태웠느냐? 10만 헥타르. 서울이 6만 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서울보다 1.5배를 태웠습니다. 하루에 태웠습니다. 기후변화. 이렇게 태운 산을, 나지막한 산들 그냥 또 복원하면은 나라 망합니다. 복원도 대체 어렵고, 울진 산불 났을 때, 동해안 산불 났을 때 제가 울진 산불 났을 때 프로젝트 산림 대전환 만들었는데 도지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돼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산이 돈 되도록 막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불탔는 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스마트팜, 리조트, 관광 자원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우후적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치산 치수입니다. 강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또 교육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갑니다. 학원 뺑뺑이 돕니다. 정신병자 됩니다.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찍기 성수들을 만들어서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가 우리 특강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살락하면 제발 학원 좀 없애라.
뺑뺑이 돌리는 학은 젊은 아들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네덜란드 가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은 예절 교육만 시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취미 활동만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올라가도 교과서 절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도체 그 기술을 격차 만들어내는 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돼. 과학기술 전성시대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류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한류를 더 번성하게 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관광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이번에 에이펙에 푸틴을 꼭 오도록 만들어 달라 트럼프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하노이 빅딜 실패했는 걸 경주 빅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한민국 평화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가자지구. 우리는 무엇을 개발해야 되냐? DMZ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값이 5배 올라갑니다.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대통령다운 대통령, 만기 칠람하면 안 됩니다. 장관 임명하고 나면 그 이하는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장관이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부 들어서도 다 임명도 못하고 마칩니다. 왜? 하나하나 다 간섭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경선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 어제 아래 나오느라고 사수 삼수 했는 사람하고 국민 경선 붙여놓으니까 이철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표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경선을 좀 바꾸자.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경선. 지금이라도 미스터 트롯 형식으로 했더라면 신인이 우승했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철우가 우리 당 후보 되면은 국민 감동을 받아서 이재명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 이깁니다. 자동. 그러고 대한민국을. 네, 이철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들 말씀 들으니까요, 모두 다 실력이 입증되고 검증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동훈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국민, 중산층, 실용,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풀이 무성하고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습니다. 먼 날 이 선택은 제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늘 올바른 선택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육성,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단행,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선택들입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요, 1955년에 65달러에서 2024년 36,000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됐습니다. 일본도 제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중에서 1위인 가장 행복하지 못한 선진국입니다. 20대 사망자의 52%가 자살일 정도로 청년들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원인은 우리 기성세대, 특히 정치권에 있습니다. 2024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면 67개국 중에서 과학 인프라 1위,
경제 성과 7위입니다. 그러나 정부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39위. 기업 여건은 어떻습니까? 47위입니다. 민간의 성과는 뛰어나지만 거버넌스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30% 삥 뜯자는 황당한 소리가 거대 야당의 대표입에서 존재하는 한 시장에서의 발목 잡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까지 발생한 갈등의 비용은 2,62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 진보 대 보수 이념 갈등의 비용이 1,98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 구조를 깨야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자행한 30번의 탄핵과 41번의 단독 입법 처리는 우리 국정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물론 비상기염을 한 대통령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나물의 그 밥처럼 사람만 바꿔온 구시대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 가능성뿐 아니라 민주당 같은 거대 야당의 다수의 횡포도 막겠습니다.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드립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으니 늘리지 않겠습니다.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로 만들어서 어느 쪽도 지역주의에 기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감시의 성역이 되어버린 선관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영웅들을 차별하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 철폐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이번에는 정말 87체제를 종결하고 개헌을 이루겠습니다. 정치교체와 시대교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려는 곳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국가가 안정돼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지죠. 정치적인 중도층이 늘어나면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의 중산층은 61%에 이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4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성장을 통해서 중산층을 늘리고 서민층은 언제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다시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제 전쟁 시대에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우리도 국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뛰어야 합니다. 경제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고 거기 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인 만큼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고 평가받겠습니다. 저는 347 비전을 제시합니다. 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가 제 목표입니다.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 AI 인프라 구축에 5년간 15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의 카드를 들고 반드시 실리를 얻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경제 나토 창설을 제안하겠습니다. 중국의 한한령과 같은 조치가 나오면 호주,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들과 블록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 심각합니다. 역발상으로 집중으로 풀겠습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인 거점 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낮추겠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법인세를 깎느니 마느니 말해도 정작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근로소득세 감면에는 인색해왔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낮춰서 계층의 이동성을 높이겠습니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입니다. 약자 복지의 틀을 깨고 우리 모두의 복지를 하겠습니다. 대신 무책임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의 구조조정을 높이는 효율적인 복지를 하겠습니다. 자잘한 복지 혜택이 많지만 전부 못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복지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 계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정치가 국민을 보듬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경제의 허리를 두툼하게 키워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나라 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실천하려면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지금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이런 결정적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우리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이기는 선택, 한동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